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오늘 유튜브 주제는 시황은 맞출 생각도 하지 마라. 관심도 두지 말자. 라는 주제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든 뭐 방송, 경제 방송이든 증권 뉴스든 인플레이션이 뭐 온다, 뭐 테이퍼링이 있다, 금리 인상을 한다느니, 그래서 뭐 성장주가 된다느니, 뭐 가치주가 된다느니, 뭐 반도체가 오를 거라느니 떨어질 거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퍼뜨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것도 사실 웃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뭐 단어를 정해서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성장준 이건 성장주니까 이 정도 비중으로 담고 이건 가치주니까 이 정도 비중으로 담고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지금 실적이 좋고 주가가 싸냐? 오늘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냐? 밸류에이션은 어떻냐? 이런 식으로 정하지. 이건 성장주다. 뭐 이건 가치주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장주가 뭐 되느니 가치주가 되느니 이걸 맞추지를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개념이 바로 성장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면 성장주가 오르든 가치주가 오르든 다 맞추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올 초에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 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올 초에도 올해도 성장주다 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다 삭제됐겠지만 네, 올해도 성장주다 했는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시크리컬 가치주들이 큰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뭐 반도체다, 뭐 2차 전지다, 뭐 풍력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미 시장에서 인기를 타고 주가가 오른 기업들을 따라잡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기업이 어떤 가치가 있고 밸류에이션은 어떻고 주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인기 있는 거 당장 뭐 오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텀업 방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종목을 먼저 훑고 왜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졌지? A 종목이 왜 좋아졌지? B 종목이 왜 좋아졌지? C 종목이 왜 좋아졌지? 그래서 A, B, C 종목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 관련된 산업을 보니까 한 가지 산업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산업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훑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점 좋은 점이 뭐냐면 주식을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기관 투자들은 바텀업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그들은 자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텀업을 해봤자 살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정도 탑다운 방식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근데 개인 투자는 그것도 모르고 기관 투자자들이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니까 나도 탑다운 방식을 해야 되겠구나. 시장을 먼저 보고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대부분 개인 투자들은 이제 기관 투자들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개인 투자는 개인 투자만의 장점, 기관 투자자가 따라올 수 없는 그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런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 저한테 이제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근거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감인 거죠. 시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주식을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건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위 마켓 타이밍을 노려보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면 뭐 맞췄다, 내가 시장을 맞췄다, 뭐 나는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다 한번 맞춘 것일 수도 있고요. 약간 트릭을 써서 맞춰 보이게 포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켓 타이밍을 포기. 물론 저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4월, 5월은 그때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장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당연히 상승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은 뭐 시장을 맞춘다는 게 거의 확률이 그냥 없어요. 그냥 반반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특히 5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맞춘다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포기. 물론 뭐 선물 옵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봐야겠죠. 근데 왜 같이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이 왜 시장을 보는 건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왜 시장을 보게 되는지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건 밑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향을 얘기했을 때 대부분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포장을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다 결과론적인 얘기란 겁니다. 네, 아무리 뭐 반대로 또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도 그게 연속적으로 시향을 맞춘다는 보장 없는 것이죠. 네. 그럼 불확실성에 나의 자산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안 되면 대응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 대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응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뭐 손절, 뭐 3% 손절로를 잡아서 손절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측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대응을 하려면 예측이 돼야 되는 건데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황이라는 게.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작년에 이제 증권사에서 지수 예측을 했을 때 2200이 최상단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뉴스를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다 틀렸죠. 그 증권사에 똑똑하다는 연봉 수억 대의 연구원들이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지수를 예측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유아 독점 개인 투자자가 이걸 예측하겠다? 불가능한 얘기죠. 자기가 예측을 못하니까 전문가를 또 의존합니다. 유튜버를 의존합니다.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알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5월에 뭐 주식을 팔아야 된다느니 뭐 5월에 시장이 올라간다느니 떨어진다느니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의미가 없는 거에 내 시간을 빼앗기지 말자.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 시장을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빈대떡처럼 계속 뒤집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진실은 뭐다? 아무도 모른다. 시장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 예측할 수 없는 거에는 관심을 끄자. 워렌 버핏, 피터 린치도 시장은 모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 개미들도 이분들이 진짜 주식 투자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시장을 안 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시장 보고 차트 보고 수급 보고 단타 치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대다수는 물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 얘기는 못 맞춘 걸 왜 분석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뉴스는 이 콘텐츠 양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양을 채워줘야 됩니다. 질을 떠나서. 그러려면 자극적이고 잘 팔리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타겟에 걸치는 게 바로 주식 투자계는 시황이 아닐까. 왜냐면 시황은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를 계속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클릭수도 계속 유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들이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서로의 니즈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안 된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유튜브로 주식 공부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발품 팔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남들이 이거 좋다더라.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유명한 전문가가 나와서 요새 이 업종이 좋다더라. 뭐 이 섹터가 좋다더라. 좋다더라 해봤자 자기가 기업 가치를 모르고 적정 주가를 모르고 주가 상승률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으면 그러니까 가치 투자 개념으로 투자를 했으면 1년에 4번만 확인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그 실적 발표를 4번만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다 싶으면 관련된 뭐 공시나 공시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시황이라는 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보면 시황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그 프로필 사진은 워렌 버핏, 피터 린치로 되어 있는데 뭐 올리는 컨텐츠를 보면 전부 시황 얘기입니다. 시황. 워렌 버핏, 피터 린치는 모른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는 본인 스스로 기업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시향을 본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기업 가치를 모르고 적정 주가를 모르고 주가 상승 여력을 모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주가 꼬랑지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하루하루 시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수가 하락하면 내 종목도 하락하더라. 네, 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 결국은 뭐 기업 가치고 나발이고 지수가 중요한 거구나. 지수가 떨어지면 내 종목도 떨어지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제 경험상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이 전제는 동의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주식을 내가 싸게 사고 상승력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 상승력이 높은 기업을 샀으며 올랐어도 시원찮을 종목이 지수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회복력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 지수라는 것도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등을 주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인데 주가는 싼 기업들은 회복력도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주식을 비싸게 샀으면 지수가 하락할 때 원래 떨어졌어야 할 주식이었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과정 뭐 오르락 내리락 뭐 엄청 오르고 엄청 떨어졌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결국 기업의 가치의 결과에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일은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주식 투자만큼은 결과가 중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주가의 오르락 내리락은 중요하지 않다. 그 의미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고통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제 경험상 주가 하락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하락한 주가가 왜냐면 뭐 내가 매수한 종이 다 맨날 상승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승하고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하락한 주가가 결국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확신, 기업에 대한 지식, 분석 이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 이게 없을 때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죠. 남이 좋다고 했을 때 투자했던 종목이 떨어지거나 그냥 대충 차트 보고 수급 보고 사서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은 뭐 성장주니 가치주니 인플레이션이 테이퍼링이니 금리 인상이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실적 좋은 종목인데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싼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성장도 기대되는 주식을 샀다면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뭐라 그럴까요?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전 종목을 분석을 해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주식을 샀는데 지수가 하락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애초에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하락해도 손절하지 않을 주식을 사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